안녕하세요, 니콜라스 박사님. 크립토키드 팟캐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배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암호화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 발명되기 전에 이 분야에 참여했고, 그것은 사실 대학에서의 연구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저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박사 후 본질적으로 블록체인의 선구자인 분산 시스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석사 논문의 일부로 내결함성 분산 시스템에서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블록체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유사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박사 후 연구원의 일환으로 스탠포드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생들에게 블록체인에서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을 소개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분산의 여러 기능적 작업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배포했습니다. 앱을 사용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앱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한 가지 핵심 차단 포인트는 누구나 해당 앱을 사용하기 전에 가스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또 다른 창립자인 청띠아 오판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박사 학위도 받았고, 결국 우리가 2018년에 파이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 것은 우리의 학문적 경력과 개인적인 관심과 같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유튜브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박사님의 강의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은 배울 것이 참 많은데 젊은이들이 미래에 도전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머니 거버넌스와 향후 법률 관련해서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정말 노력합니다. 청중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설명하는지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CS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학생들이 지식이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완전 기초부터 설명을 합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출시되는 다른 블록체인 및 기타 블록체인과 비교하여 파이 네트워크의 특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파이 네트워크는 3,500만 명이 넘는 참여 회원이 있는 대규모 공개 커뮤니티입니다. 파이 커뮤니티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분산된 암호화폐인 파이가 주력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는 이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유저와 개발자, 그리고 판매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강력하고 특히 접근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비합의 전략의 수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여러분들이 듣는 초당 트랜잭션과 이런저런 기술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한 또 한 가지는 디파이나 NFT 같은 블록체인의 원초적인 애플리케이션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파이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주류층에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모든 유형의 응용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살짝 다른 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장벽을 줄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과학적 지식이나 장비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쉽게 채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마이닝 팜이 있고 제 생각에 생태계를 얼마나 손상시킬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환경 보호를 위해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채굴은 좋은 방법이며 손바닥 안에 있는 컴퓨터인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사용하고 간편해서 아이들도 채굴을 찾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살짜리 아이들이 암호화폐 채굴 방법을 배우고 부모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다음으로 KYC 솔루션이 파이오니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먼저 파이는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까지 만들어 왔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KYC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KYC는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 블록체인에서는 커스터머 즉 고객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KYC의 필요성은 규정 준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더 가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10년, 20년 전에는 소셜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 이전에는 모두 가짜 사용자와 가짜 계정으로 구성된 많은 소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들도 소셜 네트워크에 자신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 등장했고 처음으로 실제 사람과 얼굴, 이름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인터넷에서 들어본 적 없는 실명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여전히 인터넷에 실명을 올리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은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과 함께 훨씬 더 유용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세대는 익명성을 위해 사용했지만 잘 작동하지 않았고 유용한 유틸리티를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2세대는 실제 실현을 기반으로 하는 세대이며 실제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블록체인 위에 유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는 자체 KYC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네, 예전에 가짜 사용자를 걸러냈던 방식을 기억합니다. 10명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실제 사용자인지 확인했는데 성가신 일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쉽고 실제로 더 좋았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에서는 편리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기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많은 유스 케이스가 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접근성이 파이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틸리티를 통해 실제 생태계를 지원하려는 성공적인 통화는 대규모 소셜 네트워크의 의존함으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틸리티를 사용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통화 없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의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 네트워크의 크기는 본질적으로 실제 유틸리티와 시장이 형성되기 위한 변곡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네네. 블록체인 기술이 90년대의 인터넷과 같은 것이군요. 접근성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휴대폰 채굴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고 분산 원장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전에는 은행에 잔고가 얼마인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본질적으로 분산 은행의 개념 증명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2009년이었고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것은 약간 느렸고 우리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블록을 처리하는데 10분이 걸립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용하고 기능적인 암호화폐를 갖고 싶다면 그것은 더 빠르고 접근성이 좋은 모바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미래는 모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와 마찬가지로 곧 이루어지겠군요. 집에서 강의를 하시나요? 제 주된 일은 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스탠퍼드를 떠난 이후 매년 스탠퍼드에서 블록체인 수업 중 하나를 공동 지도하도록 초빙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매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 수업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다른 분들이 비기술적인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좋군요. 다음 질문은 검증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증이 조금 복잡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증 단계라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코인에 접근하는 방법 같은 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 반대편의 해커가 아닌 내가 접속한다는 것을 어떻게 인증하냐는 뜻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용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 알고리즘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사용자에 대해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에는 두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마이닝하여 모바일 앱에서 토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토큰은 아니지만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될 것이고 이미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인증하게 되는데요. 모바일 앱 시스템에서는 유저네임과 암호를 사용하거나 페이스북과 다른 메시지를 통해 인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YC 이후 자래기 앱에서 실제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된 후에는 우리는 비수탁 지갑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청중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사용자는 비밀 구조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 비밀 구조 하나로 본인임을 인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 비밀 구조를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당신에게서 그것을 훔치지 않고 이론적으로 해킹한다면 천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물론 당신을 속이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용자 경험 문제이고
암호화 측면에서는 매우 강력함으로 모든 암호화폐에 추천되는 적절한 방식입니다. 유저들은 이 비밀 구조를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안전한 곳에 저장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비밀 구조를 로드하기 위해 지문이나 얼굴 스캔과 같은 휴대폰의 생체 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휴대폰은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 대부분의 휴대폰은 해당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꽤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결성이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이 실제 해보고 비밀 구조를 암기하는 것에 겁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우기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배울수록 쉽게 익히게 되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파이의 좋은 점은 전체 생태계가 우리가 파이 브라우저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웹 브라우저와 비슷하지만 파이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 생태계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이 브라우저의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가 파이 지갑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파이 앱이 서로 통신할 수 있고 파이 지갑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뭔가를 하다가 토큰을 지불해야 하면 파이 지갑을 불러와서 생체 인식을 하면 결제가 되고 사용자는 결제 후 하던 것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유저 입장에서는 아주 매끄럽게 처리가 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같은 개념이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에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생태계와 협력하는 신뢰 그래프가 될까요? 신뢰 그래프는 우리의 합의 알고리즘의 핵심이므로 파이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신뢰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약 20페이지 길이의 논문에서 수학적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3,500만 명이 아니고 나와 당신 그리고 당신의 친구 몇 명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파이가 작동하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고 문자 그대로 신뢰하는 3에서 5명의 사람을 우리의 연락처 목록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보안 서클과 이 모든 보안 서클의 조합은 신뢰 그래프를 생성함으로 네트워크에서 내가 당신과 다른 두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당신이 저와 그들 중 일부를 가리키고 있고 그들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1000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면 그 가짜 계정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신뢰를 할당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가리키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가리키기 시작하도록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파이 네트워크는 강력한 활성 멤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3,500만 명이 넘습니다. 꽤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치 제한에 대해 명확히 하고 진정한 유틸리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용하기 쉽고 개발하기 쉽고 접근성이 좋으며 기본적으로 시작하는데 재정적 기술적 장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별을 받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위해 목표로 하는 청취자들이 있을까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블록체인 산업 전체적으로 대량 채택이 필요한데 우리가 대량 채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특정 세그먼트와 같은 작은 청중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소그룹의 기술 애호가 또는 암호화폐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그런 곳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노력했는데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 뿐이에요. 일자리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미래예요. 엄마 아빠, 지금이 저렴하다고요. 추천 코드를 보내고 부모님이 하시는지 실험을 해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제 과제입니다. 하락장이 시장 판도를 좀 정리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암호화폐 공간에는 많은 잡음이 있고 또한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다른 효과를 얻으려고 하고 장기적인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잘못된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프로젝트, 일반적으로 시작이 더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가 매우 빠른 것은 무엇이든 매우 빠르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나 암호화폐 초기에 그런 것들 보아왔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열성 팬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하락장을 좋아합니다. 장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락장일 때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크립토 시장이 핫할 때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참석하고 대화가 때때로 매우 얕지만 사람이 적을수록 서로 만나고 토론하고 훨씬 더 도전적인 대화를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말이요. 맞장구도 잘 쳐야 하고요. 때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게 될 때도 있으니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파이 네트워크의 메인넷은 언제일까요? 기술적으로 우리는 이미 메인넷을 완료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공식으로 메인넷을 론칭했습니다. 그런 다음 파이는 한 가지를 더했는데요. 폐쇄형 메인넷과 개방형 메인넷으로 개념을 만든 것인데요. 우리는 현재 폐쇄형 메인넷에 있습니다. 즉, 실제 블록체인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저들의 KYC를 수행하고 잔액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메인넷 기간 동안 파이 블록체인을 다른 블록체인이나 외부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 제가 말했듯이 모든 구성원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고 본질적으로 외부 소음이나 방해 없이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든 KYC 솔루션은 자체 플랫폼 위에 구축한 파이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였으며 누군가가 스스로 KYC 하려면 1파이를 지불해야 하며 그 1파이는 이를 돕는 모든 사람에게 배포됩니다. 그들의 KYC는 모든 KYC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AI 알고리즘이 모두 있지만 AI 알고리즘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인간은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나오므로 자체적으로 부트스트랩하고 폐쇄된 기간 동안에도 발생합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폐쇄형 메인넷 상태이고 어느 시점에서 개방형 메인넷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처럼 유튜브 비디오를 시청하고 그들의 호기심을 위해 제가 물어본 많은 질문에 대답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다음 단계 무엇인지 같은 것으로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최근 3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KYC를 완료했으며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블록체인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이 KYC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KYC 마이그레이션에는 더 많은 구성원을 수용하고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으므로 폐쇄 기간 동안 생태계를 계속 구축하고 기본적으로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커뮤니티 자체에서 유틸리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말에 실제로 버클리, 하버드, 고넬 대학교가 후원하는 세계의 해커톤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학생들이 해커톤 기간 동안 파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게 하고 유틸리티 구축을 위한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유틸리티를 만들기도 합니다. 엔드 유저 측에서 만들기도 하고 브레인스토밍 앱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사이드에서도 만듭니다. 사실 브레인스토밍 플랫폼에서 제안된 10,000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있었고 우리는 현재 그 아이디어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번역 앱도 있는데 태스크포스팀에서 수많은 언어를 번역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번역 앱이 출시되면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앱에 이 번역 앱을 이용하여 언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만들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재미있었는데 박사님도 재미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